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깊은 이해심과 넓은 마음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를 위해 때로는 단호하고 독해져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세상 사건들에 대해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이는 태도가 강해지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고 독해질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것 때문에 노후가 망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린애처럼 섬세해지고 약해진 마음을 이용해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이것에 대해 오늘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의 인생입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노력과 희생으로 모은 재산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부 맡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의 깊은 표현으로 여길 수 있지만 과연 올바른 결정일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평생을 통해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최고의 선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김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 맡기는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함께 비록 작은 집에서 살았지만 도로변에 자리 잡은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그 땅은 할머니에게 가장 큰 소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함과 거리가 멀었고 아들만 셋이라는 가정은 마치 4명의 남자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들을 모두 먹여 키우고 장가도 보낸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난 후 김할머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김할머니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그 땅 위에 5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7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이룬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장남은 엄마에게 건물 관리를 맡겠다고 나섰지만 그의 경영 능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김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로또 같은 기적을 유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장남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장남은 건물 수익을 늘리기 위해 건물을 담보로 큰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무리한 투자와 관리 실패로 인해 재정적 부담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결국 건물은 빚 때문에 팔려 나가고 김할머니가 오랜 시간 모아둔 노후 자금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생이라는 극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와 재산 사이의 줄다리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종종 믿음보다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맡기는 것은 마치 바다에서 한 배 2명의 선장이 타고 뱃길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성이 깊다 해도 그들의 판단과 삶의 방향은 부모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노년기에는 모아둔 자산을 잘 관리하고 남은 삶의 시간에 돈을 잘 분배하는 것이 큰 목적이지만 젊은 자식들은 자산을 키우는 대에만 혈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 도전적으로 사업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 사업 자금이 노년기에 부모 돈이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양날의 검처럼 자식들이 섭섭해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독해져야 합니다.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면서도 자식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재산은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금씩 드러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마치 숲속의 모든 길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때때로 길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일부는 반드시 감춰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독하게 재산을 숨기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마치 쓸쓸한 섬에 혼자 남겨진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자식들에게 베푸는 것이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도움이 됩니다. 마치 각자의 정원에 물을 주듯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노년기에 우리가 또 지독하게 지켜야 하는 다른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수명이라는 개념에 얽매이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요양원에 누워 장수하는 것보다 100배는 잘 사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이들이 물질적 성공, 즉 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삶의 다른 측면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건강과 웰빙, 사랑과 관계, 정신적 만족감이 그것입니다. 특히 건강은 그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관한 조언은 마치 오래된 책의 먼지처럼 흔하고 지루할 정도로 많이 왔을 테지만,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꾸준히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히 실천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실천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건강을 지나치게 거창하고 복잡한 문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냥 밖에 나가 걸으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현실적으로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가장 놀라운 효과를 주는 기적 같은 운동법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걸으세요. 걸으면서 음악을 듣든 사색에 빠지든 무엇을 하든 좋습니다. 그냥 우선 걸으세요.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건강도 자연스러운 행동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죽어라 이래서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식들이 부모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삶의 마지막 장을 우아하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이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여정의 마무리입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이고 그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며 이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김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독하게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모아온 우리의 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도전적으로 자산을 키우려 하는 자식들에게 노후를 위한 우리의 재산을 모두 맡기는 건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책의 한 구절을 가져와 건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뻔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노후를 위해 또 자식들을 위해 물질적 성공보다는 건강을 유지하여 인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깊은 이해심과 넓은 마음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를 위해 때로는 단호하고 독해져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세상 사건들에 대해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이는 태도가 강해지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고 독해질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것 때문에 노후가 망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린애처럼 섬세해지고 약해진 마음을 이용해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이것에 대해 오늘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의 인생입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노력과 희생으로 모은 재산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부 맡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의 깊은 표현으로 여길 수 있지만 과연 올바른 결정일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평생을 통해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최고의 선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김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전부 맡기는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함께 비록 작은 집에서 살았지만 도로변에 자리 잡은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그 땅은 할머니에게 가장 큰 소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함과 거리가 멀었고 아들만 셋이라는 가정은 마치 4명의 남자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들을 모두 먹여 키우고 장가도 보낸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난 후 김할머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김할머니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그 땅 위에 5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7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이룬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장남은 엄마에게 건물 관리를 맡겠다고 나섰지만 그의 경영 능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김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로또 같은 기적을 유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장남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장남은 건물 수익을 늘리기 위해 건물을 담보로 큰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무리한 투자와 관리 실패로 인해 재정적 부담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결국 건물은 빚 때문에 팔려 나가고 김할머니가 오랜 시간 모아둔 노후 자금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생이라는 극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와 재산 사이의 줄다리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종종 믿음보다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맡기는 것은 마치 바다에서 한 배 2명의 선장이 타고 뱃길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성이 깊다 해도 그들의 판단과 삶의 방향은 부모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노년기에는 모아둔 자산을 잘 관리하고 남은 삶의 시간에 돈을 잘 분배하는 것이 큰 목적이지만 젊은 자식들은 자산을 키우는 대만 혈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 도전적으로 사업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 사업 자금이 노년기에 부모 돈이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양날의 검처럼 자식들이 섭섭해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독해져야 합니다.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면서도 자식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재산은 한 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금씩 드러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마치 숲속의 모든 길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때때로 길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일부는 반드시 감춰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독하게 재산을 숨기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마치 쓸쓸한 섬에 혼자 남겨진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자식들에게 베푸는 것이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도움이 됩니다. 마치 각자의 정원에 물을 주듯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노년기에 우리가 또 지독하게 지켜야 하는 다른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수명이라는 개념에 얽매이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요양원에 누워 장수하는 것보다 100배는 잘 사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이들이 물질적 성공, 즉 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삶의 다른 측면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건강과 웰빙, 사랑과 관계, 정신적 만족감이 그것입니다. 특히 건강은 그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관한 조언은 마치 오래된 책의 먼지처럼 흔하고 지루할 정도로 많이 왔을 테지만,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꾸준히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히 실천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실천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건강을 지나치게 거창하고 복잡한 문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냥 밖에 나가 걸으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현실적으로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가장 놀라운 효과를 주는 기적 같은 운동법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걸으세요. 걸으면서 음악을 듣든 사색에 빠지든 무엇을 하든 좋습니다. 그냥 우선 걸으세요.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건강도 자연스러운 행동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죽어라 일해서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식들이 부모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삶의 마지막 장을 우아하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이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여정의 마무리입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이고 그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며 이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김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독하게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모아온 우리의 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도전적으로 자산을 키우려 하는 자식들에게 노후를 위한 우리의 재산을 모두 맡기는 건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책의 한 구절을 가져와 건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뻔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노후를 위해 또 자식들을 위해 물질적 성공보다는 건강을 유지하여 인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